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판세가 나쁘지 않다. 근데 사실 인천 동미추홀 구 을도 그 관심 지역구죠. 어마어마한 지역구인데 지금 서울 지역구부터 한번 잠깐만 이렇게 좀 상황을 한번 보고 갈게요. 그 간혹 관심 지역구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언론사들이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돈 퍼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긴 힘들어가지고 관심 지역구만 지금 인천 동미추홀은 나온 적 있어요? 있죠 한 번. 2번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KBS하고 한국일보가 발표한 게 있고 중부일보 지역 신문 그렇게 해서 2번 했는데 또 어제 보니까 한국경제에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저를 1대0 승리자로 해놨는데 사실 정확한 팩트는 2대0입니다. 그 인천 이야기 있다가 하시더라도 네네네. 지금 보니까 동작을 여기 여론조사상으로 나경원의 5승 1패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이건 사실 게임 끝난 거거든요. 물어보는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여론조사 기간이랄까 이 개수가 많을수록 정확도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할 때, 노 대통령 후보 단일화 할 때 그 기억들 나시겠지만 여론조사 기관을 2개, 3개쯤 해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거 빼고 그 중에 둘이 합산해가지고 하면 사실상 그 되게 여론조사에 가까워지거든요. 5승 1패면 지금 현재로서는 게임 끝났다. 예, 특히 이수진 후보에 대해서 눈여겨볼 만한 게 그러니까 지지도하고 당선 당선 예측 비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은 항상 나경원이 앞서고 있었는데 당선 가능성을 점치라고 하면 항상 나경원이 당선되는 걸로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격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수진 후보가 주민들하고 만나는 이 스킨십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죠. 그 미래통합당에서 가끔씩 저한테 찾아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선거 전략을 이야기할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 내가 전에 말했지. 타겟이 어마어마하게 큰 쉽게 표현하면 단점, 뭐 고소고발 건 이 후보를 먼저 세워놓으면 그게 나중에 다른 이 공천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마지막에 공천한다든지 방식으로 타겟팅을 할 수 시간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세훈하고 나경원 같은 단점 엄청 큰 후보를 먼저 세워놓고 시작하는 선거 잘못 시작한 거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네. 정말 답안지를 다 내놓고 저희 공천 빨리 했잖아요. 그럼 충분히 그 준비할 시간이 되는데도 그걸 이번에 김영호 공관위원장님이 우리 쪽이신가? 아무튼 엑스맨. 그죠? 그러니까요. 엑스맨. 자, 종로 이낙연 후보는 황교안의 4대0 그리고 고민정 후보는 오세훈의 5대2 그리고 그로울의 윤건영 김용태한테 2대0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재 우세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구 수도권 분위기 진짜 좋다. 여기서 떨어지시는 분은 인천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선거운동 못하신 분이다. 아유. 이런 결론 내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 그 거론되시는 분들 남영희 후보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내 도가니는 없다 생각하시고 도가니는 없다. 도가니는 이번 내 생에 도가니는 이게 이번 달이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정말 많이 만나셔야 돼요. 아니 정말 그럴 수 있는데 이 코로나 19 때문에 저는 사실 벽치기 뭐 이렇게 계단치기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전 자신 있거든요. 그리고 체력이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면 접촉 금지 때문에 조심스럽고 마스크를 쓰고 한 진짜 1m 거리를 두고 인사도 드리고 명함 드려도 될까요? 여쭤보고 지금 드리고 이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제 정치 신인에다가 그런 분들 대다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팟캐스트나 저희 그 언론 저희 쪽 진영의 언론 쪽에서 많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굉장히 신인들한테 힘든 상황이죠. 열심히 밀게요 지금. 당선시키고 말 거야 그냥. 근데 진짜 그런 판세에 지면 넌 정말 역적이야.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한일전이야. 네. 진짜 동구 미추홀에 가면서 거기서 지금 이 구도에 못 이기면 정말 역적대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등골이 소변해지는.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또 그러시겠지. 어떻게 하면 선거를 지냐? 아이고. 진짜. 자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뭐 이제 뭐 무소속으로 나가신 이 당이나 저 당이나 계시는 분들 계시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댓글이 달리죠. 낙관은 금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지지자들은 낙관하고 사기 충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표가 끝날 때까지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투표에선 이기고 개표에 졌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날 때까지는 방심하면 안 돼요. 쉽게 표현해서 후보 참관인들 왜 네. 개표할 때도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선거의 모든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내가 봤을 때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은 개표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남영희 후보가 윤상현을 한 3포인트 그 정도에서 저는 이길 거라고 봐요. 거의 저는 신처럼 맞춥니다. 이게. 저는 지금 3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다, 자신감. 다음 주 내로 7% 이상 차이 내고 내기 3%를 내기. 줍니다. 아니 새날에 나왔는데 그 정도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트 좀 날려주시고요. 아, 내가 그 3% 말씀드린 거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네, 말라는 얘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송파의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재밌게 나왔잖아요. 배현진 씨가 조금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맞아요. 그거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고 봐야 저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 최재성 의원이 지금 이제 4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3선 의원의 저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출판 기념회 보면은 그 조직 파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재성 의원 출판 기념회 할 때 5천 명이 넘게 운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조직력, 그 지역 민심을 보여주는 건데 그 기본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그 부동산 하락세 때문에 송파을 민심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값 하락에 동조한다고 다 믿고 있는 민주당 후보기 때문에 송파을의 어떤 그 가진 사람들의 민심은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바닥 민심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인에는 예. 필연적으로 이 TK, PK하고 강남권은요 샤이 진보가 있어요. 샤이 진보가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분위기 때문에 말 못하는 젊은층이 있고 지금 네. 여론조사를 쭉 훑어보면 민주당이 50대까지는 완벽하게 앞서갑니다. 압도적으로 앞서가요. 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60대 이후에서 조금 더 가져가는 그런 퍼센테이지고요. 전체적 여론조사 기관들 쭉 보면 사실상 전체적인 지지율은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의 맥시멈을 보시면은 야 많이 따라잡았네 하는데 어저께인가요? 조선일보 그 논설위원이 진짜 세상에 이런 멍청한 놈도 언론인이구나 싶을 정도의 논설을 그러니까 이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하자면 이런 거야. 20대 때 민주당 지지율과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을 비교를 하면서 그때랑 지금 상황이 똑같다. 근데 사실은 선거를 까봤더니 민주당이 이겼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더라고요. 무식한 소리예요. 안심번호 때문에 그 당시에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 폭망했다고. 예. 그것 때문에 나중에 법이 바꿔지면서 실제로 안심번호로 일반 휴대폰으로 여론조사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선거 때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유 지난번 20대 때 제가 진짜 우리는 73석 막 이러면서 개헌 저지 선거해야 되는 그럴 당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쨌건 지역 그러니까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지나갈게요. 자 그 이야기 여기까지.